IPTV 3사와 중소 SO 8개사는 12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동반 성장 및 상생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구는 12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 특강 및 SNS 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구는 12일 2023년 새해 농업 및 실용 교육을 다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이 14일 이곡체육공원 축구장 앞에서 생명사랑의 실천 우리같이 헌혈해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박종길 의원이 13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원 최초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달성 영어체험 방학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성서초등학교 총동창회가 13일 AW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 설날 특집 힐링 매직쇼가 1월 24일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임홀에서 무대를 개최합니다. 제12회 한울림 골목 연극제 맨손 헬스장이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한울림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IPTV 3사와 중소 SO 8개사는 12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동반 성장 및 상생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작년 6월 KT와 중소 SO의 상생 협약 체결에서 협약 대상을 IPTV 3사로 확대한 것으로 작년 하반기 가기정통부 2차관 중심으로 케이블TV 업계 간담회와 2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열 방송진흥정책관, KT 김병진 미디어 콘텐츠 담당, SK 브로드밴드 최영석 영업기획 담당, LG U+ 김지훈 홈사업 담당 등 IPTV 3사 임원과 중소 SO를 대표해 이한호 전국 개별 SO 발전협의회 회장, 구자영 울산중앙방송 회장, 최영웅 강주방송 회장, 김기현 울산중앙방송 대표, 김형중 충북방송 대표, 조연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대표, 공대인 제주방송 대표, 서경방송 윤태희 전무, 남인천방송 김영남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IPTV 3사와 중소 SO는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전환을 목적으로 중소 SO 방송권력 사업 활동에 있어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상호 존중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역 균형 발전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콘텐츠 공동 개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자 간 상생 발전 협약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가기정통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12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 특강 및 SNS 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초 대학생 행정 인턴 33명 선발 공개 모집에 445명이 신청해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추첨을 통해 취약계층 우선 선발 5명, 일반 선발 28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SNS 활용, 구정 홍보 관련 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 특강, 구정 홍보 발전 방안 조별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9일 구정 역점 시책 사업 현장 견학과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끝으로
수료식을 갖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 업무 체험 및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달성구는 12일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다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관내 2,0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날 12일 다사업부터 2월 2일 육아업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합니다.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농정 주요 시책과 작목별 재배기술, PLS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날 교육에는 최재형 군수와 군의원, 관계 공무원, 농업인 등 2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은 벼와 채소, 과수 등 주요 작목 재배 기술로 달성구 농업기술센터 내부 강사가 과목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과 병해충 관리, 농산물 생산 동향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기본형 공익직불 의무 교육도 병행해 기본 직불금 대상 농업인들에게는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에서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농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가시길 바라고, 또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스마트팜과 아열대 과수 교육 등 최근 변화된 농업 현황과 기존 작물에 대한 신기술 교육 과정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이 14일 이곡 체육공원 축구장 앞에서 생명사랑의 실천 우리같이 헌혈해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홍석준 의원과 이태원 달서구청장, 김기열 달서구 의회 부의장과 다수 의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시민들은 간단한 문진표 작성과 검진 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참여했으며 헌혈 후 받은 헌혈 증서를 다시 기부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동에 사는 권연희입니다. 오늘 헌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헌혈이 코로나로서 수급이 많이 부족하다 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사에 참석한 홍석준 의원은 헌혈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헌혈은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홍 의원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헌혈 행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의회 박종길 의원이 13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원 최초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곡 2동 새마을 금고 2층에서 진행된 박종길 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는 지난 민선 8기 4년간의 의정활동부터 민선 9기 6개월여간의 의정활동을 지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주로 환경 문제와 주민 복지 문제 등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을 다루고 지적해온 박종길 의원은 이번 의정활동 보고회에서도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과 관련한 성서 쓰레기 소각장 개최 사업 문제,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개최 사업 등 지역 주민들이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의정보고회를 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지역 현안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성서 쓰레기 소각장 개최 사업과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개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현재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거버넌스를 통하여 해결해가는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2019년부터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조치로 2건의 조례 개정과 지속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 수거량을 2019년도와 비교해 약 5천여 톤 감소와 함께 실질적인 예산 절감까지 가져왔다고 밝히고 이는 타 기초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도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또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대구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 지역에서 하루에 600톤가량의 생활 쓰레기를 태워야 할지도 모른다며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빨리 소각장 부지 선정 등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달성군은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달성 영어 체험 방학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조영 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 학부모,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캠프 기간 동안 진행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달성 영어 체험 방학 캠프는 민선 8기 신규 사업으로 학교 추천으로 선발된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11박 12일 집중 영어 체험 학습 체험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서 전문 원어민 강사와 미술, 코딩, 과학, 요리, 음악 등을 영어로 체험하는 에듀테인먼트 방식의 교육을 받고 또한 주말에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필드 트립으로 달성군 관내를 영어로 탐방하기도 합니다. 이날 최재훈 군수는 달성 영어 체험 방학 캠프를 통해 영어를 즐겁게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체험을 통해 자랑스러운 달성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어린이집 영어 전담 교사 배치와 원어민 영어 교실 확대, 화상영어 학습센터 연중 운영 등 실용영어 교육 환경 조성에 예산 47억 원을 지원하며 유아에서 고교생에 이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서초등학교 총동창회가 13일 AW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1부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부 식전 행사 및 신임 회장 이취임식 그리고 만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총동창회는 김동배 전 총동창 회장과 헌호숙 신임 총동창 회장 그리고 정종만 성서초등학교 교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과 동창생 500여 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25기 정무호 고문을 비롯한 10명에게는 총동창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동배 성서초등학교 전 총동창 회장은 이 인사를 통해 그동안 동창회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는 코로나19로 하지 못했던 체육대회 등 그동안 못했던 행사를 통해 동문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헌호숙 신임 회장도 취임사에서 자랑스러운 성서초등학교 총동창 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전직 회장님들의 공적에 누가 되지 않게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성서초등학교는 지금까지 1만 6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그 졸업생들은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성서초등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3 설날 특집 힐링 매직쇼가 1월 24일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임홀에서 무대를 개최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상상과 재미를 주는 2023 설날 특집 힐링 매직쇼가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임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을 진행하는 블루아트 컴퍼니는 12년 동안 한결같이 공연 강의를 연구하며 마술쇼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블루아트 컴퍼니만의 다채로운 마술쇼로 온 가족과 힐링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다양한 마술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1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에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임홀에서 열리는 2023 설날 특집 힐링 매직쇼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12회 한울림 골목연극제 맨손 헬스장이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한울림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만년 취준생 새 청년들의 성공 이야기를 담은 제12회 한울림 골목연극제 맨손 헬스장이 한울림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제12회 한울림 골목연극제 맨손 헬스장은 만년 취준생 새 친구가 헐값에 나온 100평짜리 건물을 얼떨결에 계약해 헬스장을 오픈하는 스토리로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한 새 청년들의 불타오르는 열정과 긍정 에너지로 성공에 도전하는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 12번째 열리는 한울림 골목연극제는 집단이나 단체의 색깔을 벗고 젊은 예술인들의 고유한 색깔을 펼쳐 연극에 신선한 자극과 활력을 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까지 한울림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12회 한울림 골목연극제 맨손 헬스장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한눈에 보이는 민원 안내 책자 제작 배부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 제도에 대한 민원 안내 책자 2,500부를 제작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원 안내 책자는 출생, 혼인, 사망신고를 비롯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신고 후 후속 절차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 내용까지 안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자에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 내용,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소개,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 내용과 후속 절차, 이혼신고 후 전입신고 안내, 개명 등 정정신고 후 조치사항 설명, 가족관계 등록 비대면 민원신고 안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민원 안내 책자 발급과 더불어 행정복지센터 담당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까지 실시했다고 밝히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구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소식입니다. 달서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보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 포상 불법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 신고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지급 대상자가 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립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달성군립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휘자와 반주자는 4년제 음악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지휘자는 3년 이상의 합창단 지휘 경력이 있어야 하며 반주자는 1년 이상의 합창단 반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정기 연습과 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달성군청과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자는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달성문화재단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지원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서류 심사 후 1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설 선물, 달성 농특산물로 준비하세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 지하 1층 식품관과 농협 하나로마트 달성점에서 달성군 우수 농특산물 설맞이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달성군 대표 농특산물인 찹쌀 잡곡 선물 세트 등 참달성 제품과 마스터파머 가공 제품 4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터파머 제품은 달성군 농부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용해 만든 건강한 먹거리로 스마트 헬스업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먹거리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설맞이 선물 행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롯데온, SSG,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참달성 쇼핑몰, 마스터파머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햅쌀, 찹쌀, 비니잼 3종 등 사은품 증정 행사와 함께 1만원 이상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성군은 관내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산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달성 성서점, 지역의 로컬 푸드 매장, 서울의 상생상회 및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농산물 판매처를 확보했으며 유튜브, SNS 등 언택트 홍보를 통해 농산물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용전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 오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소식입니다. 달서구 용전초등학교가 지난해 12월 31일 소방안전 업무 추진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시설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용전초등학교는 매년 실시되는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소방청으로부터 화재안전 우수 학교 인정패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한국 119 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지역의 소방서와 함께 전국안전 체험캠프 참가, 소방관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교육 등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예아람학교 교육부 최우수작 선정 소식입니다. 달성군에 위치한 예아람학교가 2021년 대구국제고등학교 우수작 선정에 이어 2022년에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
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열리는 공모전입니다. 이번 공모전 기준은 최근 2년 이내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적합성, 공간계획, 친환경 설계, 구조 및 시공성과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교육시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예어람 학교는 합주실, 뮤지컬실, 성악실, 기악실, 개인 연습실 등 장애인 학생들의 예술교육 공간을 확보한 점과 감각지각실과 심리안정실, 놀이마당, 휴게공간, 공적활동 공간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까지 확보한 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전국 첫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클래식 전용 공연장, 수영장, 미술 전시실, 복합회 등 지역 복합시설을 갖춘 부분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12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월성이동은 11일 월성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펫 발레오와 9개 협력기업체 모임인 카펫 발레오 협력회 사랑의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눔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저소득 주민 140세대에게 총 7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과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카펫 발레오 협력회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2008년 9월에 구성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월성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로 지역 복지공동체 조성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생필품 지원과 김장 나누기 등 매년 2,400만원 이상의 다양한 물품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난 14년 동안 3억 4천여만원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협력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 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정을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2022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통해 3학년 학생 5명이 싱가포르 현지 기업에 취업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제과제빵과 전다인, 제과제빵과 권혜나, 조리과 김지희, 관광과 김주령, 뷰티 디자인과 고다희 5명의 학생은 지난 12월 5일부터 2주간 현지 적응을 위한 현장학습을 마친 후 12월 19일부터 각 기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대구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학교 단위로 사업단을 모집하여 학생들에게 기술 선진 국가에서 기업 현장학습과 문화체험, 취업 전후 체계적인 준비 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서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학생들은 1, 2학년 때부터 해외 취업반 동아리, 원어민 화상 영어 등의 과정을 통해 꾸준히 해외 취업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는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한샘초등학교가 11일 제10회 졸업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샘초 전교생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기부금은 회의를 통해 기부기관을 선정하고 졸업식인 이날 교내 방송을 통해 전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십자사의 전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샘초등학교 서영삼 교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기부인 만큼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달식을 진행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13일 금속노조 대구지부에서 달성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3,200호를 기탁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측 및 금북조, 대동금속, 효림산업 사용자 측 관계자 일동이 참석하여 물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금속노조 측 박용선 지부장과 사용자 측 이광수 상무는 노사가 함께하여 모은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